2차 부등식 들어가자. 206쪽. 부등식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잠깐 해볼 건데, 뭐 이미 했던 내용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2차 함수가 x축이랑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고 있어. 그럼 이 알파랑 베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fx 이퀄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이유는 y 이퀄 fx랑 y 이퀄 0이 같다 그랬으니까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부등식으로 나오면 자, fx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자, 얘는 등호가 나왔으니까 같은, 그러니까 만나는 점을 얘기한 거고,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한 거는 이렇게 보면 돼. y 이퀄 fx가 y 이퀄 0보다 큰 거, 즉 크다는 건 위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되는 거지, 이 부분. 이 부분이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인 거지. 이 빨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빨간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x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놈의 해는 뭐가 되냐면 x가 알파보다 작든가 베타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 그랬으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의 해는 뭐가 되냐?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게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2차 부등식을 풀 때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하진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의 해가 뭐 0보다 크면 이렇게 나오고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이 그래프 안에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을 한번 봐보자. 2차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 자, 2차 방정, 어쨌든 뭐 방정식이랑 뭐 비슷하게 하는 거지.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알파, 베타가 나와야 돼. 그 말은 방정식 푸는 거랑 일단 시작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참고로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자. 그러니까 넘겨버리라는 얘기지. 맨 앞에가 마이너스면. 뭐 방정식에서도 나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마이너스인 게 싫어서 다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등식도 다 넘겨서 아무튼간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앞에 a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놈이 0보다 크다랑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0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해가 뭐가 되냐? 아까처럼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큰 크작작이 나와야 돼.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요거 또는 요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둘 다 등호 붙여주면 돼. 그 다음에 0보다 작다고 나오면 얘는 사이값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놈도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면 등호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뭐랑 비슷하냐면 0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게 뭐랑 비슷하냐면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자, 이렇게 되면 이거 A보다 크다라고 하면 큰 크작작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작든가 A보다 크다. 얘는 사이값으로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뭐 얘랑 똑같은 거야. 아무튼간 크다고 하면 큰 크작작, 작다고 하면 사이값.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판별식을 한번 구해봐야 돼. 판별식. 판별식을 구했을 때 그럼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 부등식 생각하지 말고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보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지. 실근이 2개 나온다는 건 이 그림처럼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다음에 요 그림이란 얘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부등식의 해를. 그렇지? 자, 그 말은 뭔 소리냐? 얘는 인수분해가 힘들었을 뿐이지 알파, 베타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기어이 알파, 베타를 구해내야 돼.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그러면 큰 크작작, 작다 그러면 사이값.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있어. 이때는 좀 특이한 경우야. 그래서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는 특수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특수해 그래프 그려서 해결을 할 거야. 그리고 참고로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중근인 거지. 중근이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얘는 원래 인수분해 되는 놈이에요. 인수분해 되는 놈인데 특수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여기다가 껴놓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인수분해가 될 거야 얘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수분해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괄호가 2개로 나오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요거니까 이제 특수인 거야.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됐다 그러면 판별식을 구해봐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분명히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큰 크작작이나 사이값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알파, 베타를 알기 위해서 근해 공식 이용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도 특수해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저 특수해 관련해서 특수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봐보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 이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한번 머리에 박아놓고 그냥 안 없어져야 돼. 이거를 다시 복습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중요하기는 너무 중요한데 다시 복습하기엔 너무 작은 것들이야. 이제 너네가 시간이 지났다고 봤을 때. 그래서 무조건 그냥 바로 기억하자.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래로 볼록인 것만 그려놓은 거야. 아래로 볼록인 것만. 웬만하면 부등식은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서 풀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것만 그려놓은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위로 볼록인 상황도 있겠지. 자, 그럼 얘는 아무튼간 판별식은 0보다 클 때고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면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뭐 AX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냥 fx라고 썼어. f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올 수도 있을 거고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때 각각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보자. 자, 이 그림은 뭐 지금 아까도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해가 x가 알파보다 작든가 베타보다 크다. 얘는 등호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요놈은 사이값으로 나온다 그랬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거는 그래프 막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인수분해 해서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할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판별식이 0이면 0보다 크면 근해 공식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 두 개가 문제라고 이 두 개가. 자, 근데 잘 봐봐. 자,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뭐 요걸 본 거지 요걸. 자, 여기서도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볼 거야. 자, 그런데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요 그림에서는 요놈 빼고 전부 다 위에 있지. 그지? 이 그래프 중에서 딱 요때 빼고는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요놈의 해는 뭐가 되냐면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알파 빼고는 전부 다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이 말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일단 위쪽이긴 한데 등호 들어갔으니까 x축도 껴주자는 얘기지. 그럼 얘는 x축도 껴주면 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 놈은 x축을 빼야 돼. 위쪽인데 x축 빼야 돼. 그래서 이 놈 빼고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축까지 껴주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영아, 뭐라고 해야 될까? 위에 거 에어컨 좀 틀어줘. 현성,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뭐라고 해야 돼? 모든 실수다. 그렇지. 자, 잘 봐. fx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fx의 그래프, 이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전부 다 위에 있는데 요 놈만 딱 x축에 걸쳐 있어. 그래서 얘 빼고 전부 다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근데 이제 요 놈은 x축도 껴줘도 된대. 그러면 모든 그래프가 다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봐보자. fx가 0보다 작대. 0보다 작다는 건 x축보다 밑에를 얘기하는 거야. x축 안 껴주고. 그러면 x축보다 밑에 그래프가 있냐 없냐? 있어서 없지.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네 번째 거. 자, 작거나 같다를 x축을 껴준다는 얘기야. 그럼 해가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x축 포함해서 밑에는 하나도 없는데 x축에 딱 하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래서 특수인 거야. 이렇게. 원래는 부등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해가 없다. 뭐 지가 방정식인 것처럼 x는 알파다.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이제 특수인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얘는 이제 붕 떠 있는 놈이지. 자, fx가 0보다 크다. 이거 해볼까? 그렇지. 자, x축 껴준대. 해볼까? 이거 똑같지. 얘는 x축에 걸쳐져 있지 않으니까 껴주든 안 껴주든 상관이 없네.
자, 그럼 작다 해는 거야? 해가 없다가 되겠지? 요놈도 해가 없다가 되고.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인수분해 해봐야 돼.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러면 큰 크작작, 작다 그러면 사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물론 최고차는 계속 플러스로 해놓고.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판별식을 구해봐야 돼. 판별식을 구했는데 0보다 커. 그럼 그림이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알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인수분해는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판별식이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 요때는 이제 특수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살짝 옆에다가 그려봐야 돼. 외우지 마 이거. 절대 외우지 말고 그냥 그려보고 느끼면 돼. 느끼면. 여기서 외울 건 요거밖에 없어. 0보다 크면 큰 크작상이고 작으면 사이값이다. 요거 말고는 외울 게 없어.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보는 거야. 이제.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위쪽에 뭐가 있지? 요놈 빼고 다 있네? 이렇게 되는 거. X축 껴준데 전부 다. 밑에는 없어. X축 껴준데 요거 하나는 있고. 얘는 뭐 그냥 위쪽이면 모든 실수, 아래쪽이면 해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자,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1번은 fx가 gx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해놨어. 자, fx가 gx보다 작다는 거는 fx가 gx보다 밑에 있어라고 얘기해 되겠지. 그래서 색깔로 봐보면 노란 놈이 빨간 놈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부분 찾아보면 노란 놈이 빨간 놈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지, 요만큼. 그래서 이놈의 해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놈이 되겠네.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등호 이제 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이거야. 자, 얘는 둘의 부호가 어쩌냐 뭐 이런 거지. 둘 다 플러스던가 둘 다 마이너스던가 뭐 이래야 되는 거네. 그래서 둘이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둘 다 뿌뿌인 상황 한번 봐보자. 자, 각각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서로 누가 위에 있냐 이게 아니고 x축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x축 기준으로 둘 다 위에 있는 부분 뭐 이런 걸 찾아야 돼. 자, 그러면 f 기준으로 먼저 가볼게. f 기준으로 보면 f가 위에 있는 부분 여기야. 근데 요때 gx도 위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gx는 이때 전부 다 밑에 있지. 그럼 이쪽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요 2때부터 올라가.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자 2에서부터 위에 있는데 이때 gx도 위에 있네, 빨간색도. 그리고 요때 f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위에 있는데 gx는 보니까 여기 4까지만 위에 있지.
즉 2에서 4까지가 되겠네. 일단 둘 다 뿌뿌인 경우는 2에서 4까지. 그 다음에 둘 다 마마인 거 한번 찾아보자. 둘 다 밑에 있으면 돼. 그래서 F 기준으로 또 봐볼게. F 기준으로 밑에 있는 부분은 0에서 2까지야. 근데 가만 보니까 이때는 G가 무조건 위에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일은 생기지를 않네. 그래서 이런 건 안 생겨. 그럼 결국 답은 이게 되겠네. 이렇게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fx랑 gx랑 누가 크다 작다 이런 게 나오면 서로를 비교를 하는 거고, 이렇게 부호가 나오면 x축 기준으로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다음에 12번.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 왼쪽으로 싹 넘겨야겠네.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해봐야 되지.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라고. 자 이렇게 됐어. 요놈을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2, 요놈을 0으로 만드는 건 3 이렇게 될 건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큰 크작작으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요놈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든가 라고 해야 되는데 등호가 있으니까 얘도 등호 껴주는 거. 요거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요놈이 이제 답이 되겠죠. 요놈이. 자,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꼴보기 싫어. 그래서 다 넘겨버릴 거야. 그럼 얘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자,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요거 이렇게 바뀌었네. 자,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판별식이 0인 경우지 이거 지금. 그래서 바로 얘는 특수해라는 걸 알아채고 그림을 그려봐야 돼. 여기가 8인 거야. 이래 놓고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놈들이지. x축은 안 껴줘. 그럼 이놈만 딱 비었네. 그래서 이놈의 해는 x가 8이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다음 3번. 자, 요놈도 5x를 넘겨버리자.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제 판별식 구해보라고 그랬지. 판별식 한번 구해보자. 판별식 구했더니 5의 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0보다 작아버리네. 0보다 작으면 특수인 거야. 자, 여기서 근데 요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해가 없다가 되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해볼게. 요거 한번 해볼게. 자, 면은 오른쪽으로 전부 다 넘길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안 되고.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봐.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절반의 제곱 빼기 ac 하니까 얘 0보다 커버려야 지금. 자, 인수분해가 안 됐는데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얘는 특수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래노식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그랬지. 굳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요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을 텐데 요거를 구해내자 이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보자. 근해 공식 짝수 공식 쓰면 1분의 3 에다가 루트 12니까 뭐 이런 놈이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가 3 마이너스 2 루트 3, 베타가 3 플러스 2 루트 3, 뭐 요거란 얘기지. 그래 놓고 이제 해를 구하면 얘 지금 0보다 작다 그랬지? 그래서 사이값이 나와야 돼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편별식을 구해봤더니 0보다 커. 그러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행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쓴다. 이렇게 내 생각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14번. 지금 절대값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방정식 할 때도 했던 거야. 똑같은 거 한 번 더 써보자. 절대값이 있을 텐데 자,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요.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x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 먼저 구하고 x 구한다 이 생각을 하라 그랬고 이때 이제 써먹어야 될 게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지 않을 때는 뭐 그냥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풀어야 된다라고 했고 아 그리고 민지야 민지 아 생명인간을 지금 안 할 텐데 이거 언제부터 다시 이게 좀 기억나.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자. 뭘 먼저 풀 거냐면 순서대로 풀자. 자 이거 해보자. 자 이거는 모든 x의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 속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쪼개줘야 돼. 자 그러면 재혁아 네. x가 뭐보다 클 때 작을 때로 쪼개줘야 돼? 1.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그럼 작다 그랬으니까 사이값이지. 일단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할 때는 항상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고 그랬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나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하고 있는데 0에서 5까지. 그럼 0에서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때의 해는 이게 되겠네. 이게. 그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해보자. 여기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번에도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런 놈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줘야 돼. 난 지금 1보다 작을 때를 하고 있어. 근데 뭐 2,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네. 그래서 요 놈의 해는 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2개 이상 나왔을 때는 연립부등식 아니고 다 싹 다 합쳐서 써버려야 된다고 그랬어.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수직선에 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써도 될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에다가 1에서 5까지 이걸 싹 다 합쳐버리면 결국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지. 요게 싹 다 합쳐버리면. 싹 다 합쳐버리면 요 놈이 해가 되겠지. 그다음에 2번. 자, 얘는 얼핏 봤을 때 모든 x의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지만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모든 x의 절대값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대로 푸는 거야. 이대로 풀면서 절대값 x를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이대로 인수분해를 하죠. 그러면 이런 놈이 될 거고, 그러면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뭐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니까 이런 거 지난번에 했었지. 이거 또는 이거다. 요게 답이 되겠네. 이게. 요놈도 마찬가지네. 일단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요대로 풀 거야. 이런 놈이 될 거고. 자, 얘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큰 작자고 나와야 돼. 그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든가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든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현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마이너스 해줘야 돼. 마이너스 뭐라고? 해줘야 돼. 어째 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양쪽에 곱해줘요. 이거? 네. 마이너스 양쪽에 곱한다고? 이상한데? 자, 절대값 x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지?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건. 그래서 그냥 애초에 이건 버려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이게 방정식이었다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게 버리지?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버려야 돼. 요것만 가지고 해결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얘는 크다고 그랬으니까 큰 크작작이지. 요게 답이 되겠네요. 요게. 그래서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제 풀 때 2번이나 3번처럼 하다 보면 마이너스 관련된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 그때 그 마이너스는 버리면 되는 거야. 버리고 남아있는 절대값만 가지고 이렇게 절대값을 없애주면 돼.
이런 거는 뭐 그냥 하는 문제지. 이렇게 항상 일정한 폭의 B를 만들었고 정원의 넓이가 2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뭐 길의 최대 폭을 구하라. 뭐 이런 건 뭐 너무 쉬운 거지 이제. 뭐 여러 번 한 거 같지만 이런 거 길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제 똑같다. 뭐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길의 폭을 x라고 하면 요 길이는 30 빼기 x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0 빼기 x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를 식으로 써보면 정원의 넓이는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이제 전개해서 뭐 풀면 끝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해가 이렇게 될 거 아닌데. 자 이렇게 될 건데 이거 둘 다 답이 될까 둘 중 하나는 안 될까? 재혁아 네, 어떻게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왜? 그 최대 길이가 30인데 그렇지. 자 길어봤자 30인데 폭이 40 뭐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버리면 돼. 그럼 요 놈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 폭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답은 10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저희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끄럽고 일단 가우스는 넘어갈 거고 지금 몇 분이야?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시끄러워. 오케이 조금만 더 하자. 아, 자 바로 15번 있는 쪽을 할 건데 여기는 뭐 개념을 다른 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두 문제 정도만 더 해보자. 지금 추운 사람 없지? 위에 거 1도 낮춰줘. 자, 지금 요놈의 해가 이거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요놈의 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 요 첫 번째 줄을 봤을 때 혹시 뭐 느껴지는 거 있어? 이경 느껴지는 거? 현선 없어? 재혁이는? 그 A가 인수를 할까? 그렇지. 자, 보면 2차 부등식이고 0보다 크다 그랬어. 0보다 크다 그랬으면 큰 작작이 나와야 되는데 사이값으로 나와버렸지. 이런 뭔가 이상한 거지.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0보다 크면 뭐 큰 작작이
내가 이렇게 했던 건 무조건 전부 다 얘가 플러스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 말은 요놈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겠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일단 A가 0보다 작다. 요거를 한번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요거를 일단 한번 끄집어내야 돼. 그럼 요놈도 이제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다로 바뀌면서 사이값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부등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2차 방정식은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부등식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즉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인 거지 지금. 그럼 알파, 베타는 그냥 방정식에서도 어차피 알파, 베타니까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요게 1이다. 요거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a가 마이너스 b다. 뭐 요 정도도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생각하면 a분의 c인데 요게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2a다. 뭐 이런 놈이 되겠지. 얘도 살짝만 바꿔볼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네. 자, 그래 놓고 내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요놈이에요. 자, 근데 요놈의 해를 내가 제대로 구하려면 A, B, C를 다 알아버리면 되는 거지. 자, 모르는 문자가 3개면 내가 알고 있는 식도 몇 개여야 될까? 3개여야 돼. 식의 개수가 문자보다 더 적으면 다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모르는 문자는 이렇게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어. 이러면 A, B, C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된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니 혹시? 지역이 기억나? 식의 개수가 적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면 슉슉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막 엄청나게 막 써주면서 떠들면서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문제를 풀면서 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지역이 기억나? A D? 약간 뭐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현상 없이 기억나냐? 희경이는? 그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의중을 모르겠어 둘 다. 아무튼 자, 결론은 뭐냐면 뭐 둘이 한 말을 잘 섞어서 얘기하면 정확한 정답이 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식의 개수가 더 적을 때는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표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B를 마이너스 A, C도 마이너스 12A 이렇게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B도 A로 표현하고 C도 A로 표현해놨지.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자. 이 자리에다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AX 제곱 더하기 AX 빼기 12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한 문자로 표현하다 보면 약분이 되는 순간이 와. 그래서 뭐 방정식, 부등식 또는 뭐 분수로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문자 개수가 여러 개인데 내가 식 개수가 적어. 그러면 한 문자로 표현을 해봐. 그래서 뭐 몇 A, 몇 A, 몇 A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약분이 될 거야. 그래서 얘도 양변을 A로 나눠버릴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 이렇게 될 텐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지. 그럼 요거 이제 풀어내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1차항 계수의 부호만 다르면 2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뭐 부등식도 결국 써먹을 수 있겠지만 1차항 계수의 부호만 다르면 두 근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얘도 지금 근이 마이너스 3이랑 4인데 1차항의 계수만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지? 그러면 둘이 부호만 바뀌어. 그래서 마이너스 3이 3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는 이제 B가 B 자리가 두 근의 합을 뜻하는 거잖아. 근데 두 근의 합이 부호가 바뀌었어. 근데 두 근의 곱은 그대로야. 이러면 뿌뿌가 뭐 마마로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겠지.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사실 뭐 요거 알고 있었으면 사실 끝났지. 알파 베타가 이건데 알파 베타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면 뭐